미국에 계시다 온 분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요, 이번에 이 버니 샌더스의 돌풍은 미국의 흑수저들의 반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99%가 세금을 내는데 왜 1%가 그 부분을 좌지우지하고 정치까지도 좌지우지하느냐. 금융위기 때 사고는 1%가 내놓고 대가는 99%가 치렀는데 이제는 1%가 99%를 위해서 뭘 해줄 거냐. 이게 요지라는 겁니다. 즉 미국판 흑수저들의 정치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과거는 한국처럼 새누리냐 더민주냐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선택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아니면 더민주당.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경제생활에 누가 더 낫느냐라 가지고 정치인을 바라본답니다. 그러니까 힐러리 유명한 건 필요 없다. 제프시 유명한 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지돈 갖고 정치하겠다라는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썩은 미국 정치에 대해서 완전히 악담을 퍼붓고 있는 이단아라 불리우는 테드 크루저, 이 사람들이 공화당에서 선택을 받고 있고요. 민주당은 한마디로 미국의 정치판을 돈 위주의, 기득권 위주의 미국 정치판을 엎어버리자라는 버니 샌더스한테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는 성장이 정체될 때 정치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즉 국민들이 어떻게 의식을 바꾸어 가는가를 갖다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전조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요, 한국의 총선판에 나오는 기사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침에 방송 2개 하고 왔는데 김월동이가 여자 똑똑하다고 해서 그 말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국회에서 구판을 열어서 기독교 단체가 기가 차기라 했다는 기사, 안철수가 남대문 시장에 가서 유트를 던졌는데 개가 나왔다는 기사, 이런 걸 가지고 TV에서 이야기를 하고 신문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씨의 또 진박 간별 논쟁, 정말 기가 차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한국의 정치 수준은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가. 대통령이 운다, 대통령이 발목이 부러진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됩니까? 대통령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한마디로 카리스마와 권위를 일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특정한 성 정체성을 갖다가 이야기하려고 그걸로 동정을 받으려는 이런 부분을 측근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는 도저히 이해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유령당원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어제 대전 중구의 예비후보 4명은 전수조사를 했다 하지만은 유령당원 논란이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 명부를 공개 검증해야 된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정말로 중요한 기사입니다. 새누리당이 유령당원 색출을 위해 당원 전수조사까지 마쳤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결국 일부 후보가 당의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공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령당원은 해당 지역구에 살지 않으면서 경선 참여 목적으로 당원 명부에 이름만 올려놓은 사람을 일컫는다. 대전 중구에서는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강영환, 곽영교, 김세환, 신진 4명이 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 중구에만 최대 유령당원이 300명가량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당은 예비후보자들에게도 당원 전수 조사 과정을 공개해달라. 제가 하던 이야기를 이분들이 똑같이 하고 나섰습니다. 제가 예비후보들한테 유령당원을 조사하게 해야 그야말로 유령당원이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유령당원은 주로 명부를 관리하는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경선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불법이다. 자, 새누리당 관계자는 8월부터 10월까지 240개 당원 협의회를 150만 단원에 대해서 전부 실태 조사를 했고 11월부터 1월까지는 17개 도당이 재확인 작업으로 당원 명부를 수정했다. 즉 앞에 당협별로 할 때는 기존의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번에 사무총장이나 당대표가 전수조사를 하겠다 했더니 시도당 보고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후보들은 현역 의원이나 현역 당협위원장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시도당도 결국 현역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한 내용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비후보들은 그렇게 수정했다는 당원 명부도 여전히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후보는
실태조사를 진행한 당협이나 시도당은 유령당원 가입을 주도한 해당 당협위원장과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 어쩌겠습니까? 지가 묻고 말지요. 지가 지 잘못을 잘못했다고 공개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새누리당은 유령당원 전수조사를 했는데 없더라 하는 겁니다. 당 관계자는 당원조사란 게 명부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해서 본인이냐라고 물어보고 주소지를 확인하는 게 전부인데요. 당사자들이 거짓말을 해도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비후보들은 최대한 이를 공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한 예비후보는 경선 시작이 6월 말인데 그때 가서 유령당원이 발견되더라도 조치를 취하기에는 너무 늦다고 하면서 이 다른 예비후보는 사무총장 등 중앙당 책임자들이 명부를 만든 현역이거나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령당원에 관한 문제가 제가 몇 번을 거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점점 언론에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장담을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예비후보들이 열심히 쫓아다니고 정신이 없다가 이제 상향식 경선의 본질이 뭔가를 눈을 뜨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국민하고 당원을 팔면서 그걸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기득권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이 상향식 공천이라는 부분에서 당원과 국민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한마디로 여론을 조작해서 다 해먹자라는 것이 상향식 경선의 본질인 것이 이제 새누리당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더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비 대납부터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데요. 당원 명부를 마음대로 유출시켜서 쓰고 있는 지역에 당협위원장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한테는 당원 명부를 마음대로 줘서 선거운동하라고 나눠줘 놓고는 예비후보들한테는 안 주는 검증될까봐 유령당원이 잡힐까봐 이런 경선이 올바른 경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언론은요, 이런 문제는 제대로 다루지 않은 채 안철수가 도가 나왔니 개가 나왔니 뭐가 중요하며 국회에서 구판 벌인 것이 그냥 해프닝이지 그게 뭐 뉴스감이나 됩니까? 기독교 단체가 뭐라 한다고 같이 떠들어야 됩니까? 진박 간별이니 이런 소리 하면서 언론들은 정치 기사를 다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요. 첫 본회의가 임시회의, 1월 임시회의, 아직도 1월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6월 7일까지입니다. 기간이. 본회의가 열고 원시합법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북한 인권법도 같이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본회의가 무산돼 처리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김종인 더민주위원장께 말하고 싶습니다. 본인께서요, 박근혜 정부의 경제가 다 실패했다, 이런 법을 통과시킨다고 경제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김종인 위원장은 이 각 법들을 지금 경제활성화나 노동개혁 법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정말 고치고자 하는 조항들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쳐달라고 여당과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도 대통령이 안 고쳐주면요, 나중에 이 법의 효과가 1년 뒤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입증 요소는 이런 기준이다. 그때는 법을 다시 고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경제를 사는지 안 사는지 보겠다면서 그 1년 이후에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을 때는 대통령이 책임져라면서 법을 통과시키게 하면요, 당신들이 더 당당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거하고 관계없이 테러 방지법과 북한 인권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테러 방지법과 북한 인권법을 김종인 위원장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약속으로 먼저 통과시키십시오. 그런 다음에 경제 관련 법들은 조항을 달고 통과를 시켜주고 1년 뒤에 그 책임을 묻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당한 태도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통과시켜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해주는 건데 잘못되면 반드시 개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시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언론에요, 여야를 넘나드는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변신은 무죄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뭐 이런 여야를 넘나드는 정말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상돈 교수도, 전 중앙대 교수도 곧
국민의당의 선대위원장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온갖 사람이 다 넘나들고 여야를 이루는 정치판에서 이제는 거의 막장까지 갔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진위를 인정하는 방법은요, 국민을 위해서 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이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한마디로 벼슬 따라, 자리 따라, 양지 따라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상돈 씨, 조홍천 씨 이런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뻔히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회의에서 원시합법은 정의화 의장이 이제는 견딜 명분이 없어서 처리를 한다는데요. 오늘 선거구 구도가 합의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저는 오늘도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선거구는요. 왜? 끌 만큼 끌어야 현역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유리하고 또 더민주는 탈당할 의원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